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3-2 54761 판결 사건명 원천 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1. 조약의 해석 방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조약은 전문, 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의 문헌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열거한 특허, 기능, 기술, 기능 등의 재산 등을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유상 처분함으로써 얻는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 대가만을 가리킨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을 비롯한 개별 조항이 적용될 경우 위 협약 제6조 제9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는 소득의 원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소득 유형별로 각각의 소득 원천 판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 원천은 각 채약국의 법에 따라 그 채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은 제8조부터 제26조까지 각 소득 유형별로 해당 소득 유형의 정의나 과면세, 제한세율 등에 관한 상세한 개별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중 제16조 제1항은 일방 채약국의 거주자는 부동산의 매각 등 각 호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채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조세협약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을 비롯한 개별 조항이 적용될 경우 위 협약 제6조 제9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문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의 의미, 기술 등 노하우는 1976년 위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한미 조세 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미 조세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 영문 본상 캐피털 에셋,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한미 조세 협약의 문맥,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 조세 협약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조약 체결 당시 쌍방 체약국이 인식한 바와 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약 체결 당시 체약 상대국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미 조세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미국 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조세 협약에서의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조약 체결 당시 해당 용어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1976년 한미 조세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 Capital Asset Define 자본적 자산의 정의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하면서 자본적 자산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재고 자산 또는 납세자가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등 제1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 제2호 납세자가 창작한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 창작물 등 제3호 재고 자산 등 판매로 인해 취득한 매출채권 등 제4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 제5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에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에 열거된 재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는 감가상각, depreciation, 감가상각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1.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2.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는 재산의 소모, exhaustion, 마모, wear, 파손, tear 또는 진부화, obsolescence, 진부화에 관하여 합리적인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어느 무형 자산이 대중의 취향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효용을 상실하리라는 점과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합리적으로 증명되는 한 유형 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미국 판례 태도를 보태어 보면 기술 등 노하우는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에서 정한 감가상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의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에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를 참고로 하였을 때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갑 미국 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이전받은 을 주식회사가 갑 법인에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갑 법인이 위 기술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 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노하우 등은 각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2-35623 판결 사건명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적격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법인이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범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이 정한 공제 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 구법인세법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인세법 제13조 제44조의 3 제2항 제45조 제113조 제3항 제1호 구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문헌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격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법인이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2월 결손금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이 정한 공제 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합병 법인과 피합병 법인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병 법인 전체의 소득 금액에 구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조항의 공제 한도 비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 한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4월 16일 선고 2025-2-35626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가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 제34조 제3항 및 9.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 내용과 과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 예식 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장식에 대한 수입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장식을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위 꽃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갑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위꽃 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 예식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